안녕하세요. 개미디렉터 김보람입니다. 밖은 완연한 봄 날씨인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쌀쌀하게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 소식이 들려왔고 또 프랑스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인 올랑드 후보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불거지면서 또 신재정협약의 재협상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수는 거의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시각 지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여러 대회 불안감 속에 지수는 1950선으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1960선 위로도 좀처럼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현재는 1950선 초반으로 낙폭이 키워져 가고 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면 외국인 쪽에서 나흘째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3천억 원,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2,300억 원 정도 출하되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 쪽에서 반면 매수하고 있습니다. 3,7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매수하고 있는데요. 현재 45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통신주, 한국전력 등 경기 방어주들은 상승 흐름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5포인트 내린 195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나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들어왔던 기관만이 오늘까지 이틀째 매수해주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160억 원 정도고요. 개인 쪽에서 37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18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포인트 내려와서 487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스의 연립 정권 붕괴 가능성이 커지자 환율은 또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140원대를 눈앞에 두고 1130원대 후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7원 70전이나 올라서 1139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열어두는데요.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라고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화번호입니다. 02-3153-2613번도 함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와 전화 다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그 게시판으로도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문자 그리고 전화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구체적인 시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의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과 그리고 고용의 충격으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도요, 1.8% 낙폭이 더 깊어졌는데요. 오늘장 국내 증시 영향까지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이제 한 1.2% 정도 하락하는 네. 모습이었는데요. 하락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죠.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11만 5천 명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많이 하회했는데 시장 전망치에서는 16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이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미국장을 약간 흔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당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쌍두마차했던 프랑스와 독일 간의 이견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긴축만을 내세웠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도 이 부분을 인해서 유로존 통합에 신재정협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프랑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주가는 다시 상승의 기로로 접어들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베를리니 코스가 사회당 쪽인데요. 요번에 그쪽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권 연립정부가 다시 재집권하는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유로존에서 탈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탈퇴가 되면 프랑스나 독일이 아무리 힘을 써도 시장에는 충격이 좀 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랑스 문제는 사실은 그리스 문제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도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현재 정도 가지고는 3차 양적 완화는 거의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같은 경우에는 1Q 순이익이 전년비 2배로 껑충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15%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주당 수익만 1966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선방하는 어떤 뭐 재료들이라든가 지표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국내 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현재 1.8% 정도 하락해서 1953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이 3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개인이 3,700억 매수, 기관이 460억을 매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2,34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영향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통신업종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사는 업종 하면은 통신업에 12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기관도 한 290억을 사주면서 통신업으로 주가의 하락 경직성을 좀 강화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추가 하락을 못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종목들 보시면은 뭐 삼성전자를 필두해서 대부분 종목이 빠지고 있지만 통신주 SK텔레콤이 3%대, KT가 5%에서 6%를 오가고 있고요. KTNG도 상승,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1.5%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경기방어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저 종목들은 고점대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든다 해서 이것이 뭐 추세를 전환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닌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타 종목으로 좀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지수대가 그 일봉상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은 구름대 양운 하단설에 위치한 지점이 1950 정도 됩니다. 이 지점이 무너지게 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좀 세게 들어올 수 있고요. 이 점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가 시장의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1차 지지선 1950포인트 지지 여부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인 만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해 볼게요. 장이 조금 어려운 만큼 종목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최대한 많은 분들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개미들의 큐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 문자 번호고요. 전문가와 직접 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서울은. 예, 영상도 가고 하여튼 잘 네, 보냈습니다. 영동에서 보내주신 건가 봐요. 전화 주셨네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을 잘 보내고 왔는데 지수는 오늘 조금 안 좋아요. 종목들 상황은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최고 손실 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ETI라는 종목인데요. 네, 우리 ETI요. 예, 네. 1월달에 5,200원 정도에서 한 30% 정도 매수했는데, 네. 그 중간에 한 6,000, 한 1, 2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매도 기회를 그 조금 뭐 놓치셨군요. 좀더 올라간다 그래가 나눴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이후로 계속 쭉 흘러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도 기회를 놓치시고 한 4,000원대 초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예, 자, 우리 예. ETI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 기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종목은
기간은 상관없이 그냥 갖고 갈 예정입니다. 뭐, 안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자금으로 투자를 하셨나 봐요. 조금 예, 길게 예. 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옆에 먼저 우리 ETI 정리해 보고요.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 종목 주셨어요. 우리 ETI 매수하신 가격은 5,200원이고 비중이 30%, 다른 종목들과 현금으로 70% 보유 중이시고요. 자, 우리 ETI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이성규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같이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네, 그 우리 TI, 우리 시청자님 언제쯤 사셨어요? 1월 초에 샀습니다. 1월 초에 사셨어요? 아, 근데 한창 이제 때. 올라갈 때 그때 사셨구나. 그 지금 우리 TI를 사신 이유를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LED 때문에 사셨나요? 하고 원래 런던 하면은 LED TV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많겠나 싶어갖고 네. 그때 전문가들도 좀 추천하실 거 아십니까? 타 방송에서 이래갖고 보고 사갖고 한 15% 내지 20%좀 수익 나올 때 네. 좀 이제 누가 한 8,000원, 9,000원까지 가겠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갖고 못 팔고 나눴는데 뭐 4월달 보니까 뭐 네. 120일부터 깨지고 막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줄줄줄 내리는데 이 감당이 네. 안 되더라고요. 네. 일단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그 LED를 이제 런던 올림픽을 겨냥을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사실상 있긴 한데요. 예. 그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그러죠. 예. 그런 부분들이. 근데 사실상 그 부분이 LED 시장보다는 LCD 시장이 그 부분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로 그만큼 광고 시장을 충족시킬 만한 기술력이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올 초에 이제 이 LED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물론 그 올림픽 관련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테마적 요소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LED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너무나,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내려서 이제 저평가적 측면들이 있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정책 자체가 LED 관련 산업에 가지고 신재생 쪽으로 같이 한번 또 나왔었죠. 예.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LED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사실 우리 TI 같은 경우는 LED 쪽보다는 그 CCFL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LCD 쪽, 백라이트 그쪽이 매출 비중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 그대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LED 쪽으로 전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 기업의 그 최대 매출처는 바로 어디냐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같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LG 디스플레이와 우리 TI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속도 자체가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어차피 이 우리 TI는 전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LCD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쪽에서 전향하는데 일단은 올라간 것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은 소강 상태로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LE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LED라는 것은 사실상 어차피 LCD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전력 소모 차이가 좀 이렇게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LED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는 맞는데 2008년도 이후에 금융 위기 이후에 2009년도부터 굉장히 부각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바로 서울 반도체였죠. 예. 서울 반도체가 부각을 받으면서 동 LED 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익도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한번 옛날에 서울 반도체가 그렇게 올라간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LED 산업 자체에는 아직도 거품이 껴 있습니다. 네. 거품이 껴 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거품이 언제까지 해소가 될지는 모른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우리 TI가 작년 실적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EPS로 80원입니다. 지금 PR이 50배가 되죠. 물론 적자가 안 났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훼손은 되지 않았어요. 훼손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를 하락 여력은 방어는 해줄 테지만 말 그대로 LCD나 LED 사업부가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아니고 이익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좀 다시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네. 올 것 같고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이익들을 어느 정도 재무 구조 개선에 좀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무 구조 자체는 조금씩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거. 그 점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거품이라는 건 언제 꺼지고 어디까지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3,900원 선 강하게 밀어 올라온 부분 지금 차트상에서 보이시죠? 예. 예, 강하게 밀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부분이 거의 이제 그러니까 손절가라는 게 어디 딱 지지할 수는 없고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의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손절에 그러니까 물량 축소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3,900원 선 이탈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오히려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900원에 도달했을 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에 이 개선세가 이루어지겠을 때 또 그때 사도 상관은 없습니다. 고집이 떨어지는 걸 잡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거래량이 지금 예전에 저 반등할 때는 오를 때는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거래량은 줄면서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예. 그것을 거래량이 커지고 제가 반등하는 것이 보고요. 예,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이전에 12월 달에 이게 올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달에 올랐던 부분들이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이게 말 그대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치면 그 이후에 거래량 나간 폭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죠. 예. 들어왔던 폭이랑 나갔던 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럼 여기에 들어 올릴 만한 추가적으로 들어 올릴 만한 지금 물론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들어 올릴 만한 힘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 매물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대로 따지면 누군가 또 들어 올릴 만한 자금이 누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만 지금 정해드리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설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비싼 네. 가격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우리 ETI 한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상담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나중에-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다른 종목에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개미들의 큐로 꼭 방문해 주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감사합니다. 네, 끊어주셨네요. 자, 문자로 빨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GS부터 해보겠습니다. 4791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정유주 또 많이 내리고 있죠. GS 매수가가 71,500원이고 비중이 50%. 향후 전망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GS는 정태근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뭐 정유주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좀 뜨끔뜨끔합니다. 예전에 SOD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SO일이 왜요? 뭐 그거는 굳이 말씀 안 드릴게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지금 정유주가 상당히 좀 많이 빠지죠. SOL이 한 3.7% 빠지고 이노베이션이 4.6%, GS가 5.2%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향후 전망하고 목표가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단 향후 전망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유가가 강하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100 좀 아래쪽으로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공급 축소에 관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유가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지고 나온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당연히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화면을 좀 유가 차트하고 좀 같이 연동시켜서 볼게요. 자, 아래쪽이 유가고요. 아래쪽이 유가고 이쪽이 그 GS 차트인데, 자, 볼게요. 2007년도에 그 대중국 관련주하고 철강, 기계, 화학이라고 많이 갔었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네. 그 동반적으로 갔고, 이때 당시 왜 갔습니까? 경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경기가 꺾이고 나니까 수요 둔화우려 때문에 바로 꺾여버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9년부터 2011년 때까지 이때 당시 어떤 차화정, 물론 차화정 세업종이 같지만은 화학업종만 보더라도 이때 당시 유가가 올라간 것이 이때 당시 어떤 그 공급 축소 우려가 아니죠. 여기도 때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같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보세요. 최근에 이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보면은 이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공급 축소, 말 그대로 공급 축소 이 부분은 네. 이란이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은 언제든지 유가가 다시 빠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 그 어떤 정유재 주가가 그렇게 큰 반등을 주지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향후 전망 들으실 수 있는 부분은 2007년 그리고 2010년과 같은 이런 그 유가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나와요. 즉
경기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면 유가는 올라갈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정유주뿐만 아니라 화학주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유가가 지금 아래쪽 보시면 98.49달러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80달러까지는 이제 제가 보기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80달러가 하락하게 된다면은 물론 마찬가지로 GS도 차트를 보게 된다면 5만 원까지 하락할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2007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0년에도 그랬듯이 요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경기가 모르겠어요. 2010년대 경기가 좋았다고 좀 보기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 유가에 대한 그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굴뚝 산업이 잘 돌아가 있던 그런 신호만 나오게 된다면 정유주는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조금 비중이 좀 많긴 한데 견디실 수 있으면은 지금 제가 보기엔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견디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못 견디겠으면은 비중이나 좀 줄이시고요. 비중이나 네. 절반 이상 좀 줄이시고 50%니까 25%까지만 좀 줄이시고 조금 이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정확한 말씀은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여유가 있는 자금이시라면 그래도 좀 견뎌보시는 게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뭐 정태근 전문가님도 SOL에 대해서 좀 아픈 상처가 있으신가 봐요. 매수 가격이 좀 궁금해지네요. 밝혀주지는 못하시겠지만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후성 들어왔는데요. 2098번님의 종목이네요. 6,21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5%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요. 후성은 이 팀장님께 드릴게요. 후성이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그 냉매가스, 그러니까 에어컨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처가 가장 많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크게 뭐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하고 해서 전해질 뭐 이런 부분들로 다 나뉘어지는데 네. 분리막까지 해서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전해질 쪽입니다. 이제 특수 전해질. 제가 이게 이름이 너무 어려서 제가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후성이 좀 독보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실적은 늘어났습니다. 실적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워낙에 후상 자체 주가가 고평가돼 있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름철만 되면 얘기 나오는 게 냉매가스 수요가 증대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탄소 배출권 얘기만 나오면 이 회사는 높은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네. 최근에도 탄소 배출권 얘기가 나오죠. 사실상 그 탄소 배출권 얘기가 안 나왔으면 저는 후성이 여기서 하방 경직을 이루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후성 자체는 저평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뭐 고평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체 그냥 고평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론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 상당히 뭐 좋습니다. 그리고 후성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탄탄합니다. 상당히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있지만 주가 자체는 약간의 그 버블성이 깨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그렇게 탐탁치는 못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일단 그 탄소 배출권 태반은 조금씩,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 때문에 약간은 좀 주저주저하는 경향은 있지만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국이 유가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유가를 하락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나 뭐 대선 이후에 되겠죠. 그때 적극적으로 공략할 게 아마도 신재생 에너지를 다시 공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유가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유가 때문에 양적 완화도 못하는 거고 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길어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이고 손절가는 6,000원 선, 그리고 일단 단기적 목표가로는 6,7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적 측면이 아니라 테마적 요소라는 거, 그런 점 꼭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큰 이익을 바라거나 그러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후성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또 기가 막히게 SOE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은 3832번님. SOE 10만 1,00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20%신데 목표가 손절가 궁금합니다. 또 장기로 보신다고 하네요. 3832번님의 SOE 역시 정태근 전문가님께 드려야겠네요. 시장도 안 좋은데 참 꿀꿀하네요. 햇솔이 바로 들어와 버리면 제가 참 민망하네요. 일단은 그 햇솔 같은 경우 지난번에 그 아주머님 이 방송 아직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아주머니 보시면 좀 상당히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햇솔 뭐 어차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정유 사업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파라자일렌이라고 그 화학 제품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 사업도 같이 동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업종 그리고 정유 업종 둘 다 어떤 영향을 좀 받는 회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GS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앞으로의 어떤 향후 전반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그 힌트는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거는 차트만 좀 보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 필요 없겠네요. 일단 차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요 종목의 어떤 중기적인 지지란이 어딥니까? 이게 10만 원이죠, 가격대가. 2011년 10월 달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번 이탈한 적이 있긴 하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가격대가 이렇게 주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10만 천 원 어떤 바닥권, 거의 그 중기적인 바닥에서 접근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기적인 가격대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은 일단은 먼저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요 종목이 일단 문제가 되는 게 수급상을 보더라도, 예.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입니다. 자, 초록색 기관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난 뒤에 외국인, 그리고 특히나 기관들이 매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속 아래쪽 흘러내리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기관이 매도가 현재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쪽도 한번 볼게요. 네. S올이 오늘 수급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다른 이유, 그 향후 전망의 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어쨌든 수급이 안 좋다는 겁니다.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10만 원 이렇게 하단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바닥, 뭐 10만 원 할 수 있겠는데, 요 부분을 일단은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 맞다,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다시 매수하고 싶다면은 방금 매수하신 가격대인 10만 천 원, 요 가격대를 다시 회복할 때 매수를 하셔도 괜찮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라도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10만 원 현재 어떤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현재 5일선, 21선 이탈을 한 뒤에 반등을 주지만은 21선이 저항이 되고 있고, 또 반등을 주지만은 21선은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언제까지나 어떤 그 교과서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5일선과 21선이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지받는 5일선이란지 21선 지지받는 이런 자리가 나올 거고요. 요 패턴은 대형지수록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때까지만 조금은 참으시고, 지금은 조금 손절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전문가님의 진심이 우러나는 상담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문자로 들어온 거 한번 더 살펴볼게요. 두산엔진 들어왔네요. 8209번님의 종목인데 매수가는 14,800원이고 비중이 100%세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할지 알려주세요. 대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팀장님. 네. 일단 두산 엔진이 지금 상장된 지는 뭐 한 2년 정도 됐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용 그 엔진하고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경기랑 좀 맞물려서 많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조선들 네. 좋을 때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는데요. 일단은 그럼 EPS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상장 이후에 한 얼마 정도 EPS가 나오냐면 한 3,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지금 주가는 4배죠. PER 4배입니다. 엄청 싼 가격이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부터 해왔던 것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갑자기 원래는 부채가 엄청 많은 회사였어요. 부채가 엄청 많고 유보율도 없고 유동비율도 없고 굉장히 재무구조가 안 좋은 회사였는데 2010년에 딱 상장을 하면서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이 회사가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기업 공모를 했을 거고 기업 공모에서 돈을 받았겠죠.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잘 영업을 해서 뭐 이렇게 다시 한번 계산하거나 그런 경향들이 있을 텐데 갑작스레 그 부채를 엄청나게 좀 탕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좋은 점입니다. 사실은 좋은 점이지만 왜 이 기업이 주가가 못 가냐면 이익을 벌어들인 걸 가지고 부채 탕감하는데 다 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이 남는, 그러니까 부채 탕감을 하고 남는 시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경향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싸긴 싼데 주가는 못 가는 거죠. 왜요?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으니까, 부채 네. 탕감하는데 바쁘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을 때까지 기간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한 어느 정도 길어질까요? 이게 보통 지금 따져보게 되면 부채 탕감하고 네. 지금 현재 이자 보상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그 박스권에서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너무 싸다고 해서 주가가 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업황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장에서 비해서는 이런 선박용 엔진 부분들이 원래 충격을 많이 받는데 상대적으로 안 받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기대감들은 많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 경직은 이루어질 것인가
일단은 박스권 부분 12,000원에서 13,000원 부분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경기 변동을 보고서 그때 또 한번 판단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종목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당장 손절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보유를 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한 3개월 정도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처럼 움직이는 것은 감안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주시는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여기 안산인데요. 네, 가깝군요. 경기도 안산에서 받아봅니다. 자, 어제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예. 네, 대답이 굉장히 짧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정보 봐드릴까요? 그 모비스요. 네, 그거를 여기 한 2달 됐는데, 네. 그 2번이나 매도가 근처까지 왔다가 내려가가지고 2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지금 손실 구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 그래도- 모비스 말씀이시죠? 매수하신 네. 가격은 어떠시고, 비중은 또 얼만큼 담고 계신 건가요? 29만 8천 원인데, 네, 비중이 30%예요. 30%. 한 25% 정도 돼요. 25% 정도라고 하시고요. 예, 예. 한 주당 한 8,000원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현대 모비스만 보유 중이신 건가요? 다른 종목 상담 드리는 아니, 다른 건 것도 없나요? 있는데, 내가 현대 위아를 30%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5%를 팔고 모비스를 사시는데 아. 이 위안은 자꾸 올라가고 모비스 자꾸 떨어져가지고. 네, 일단 현대 모비스를 보유 중이신 거고 다른 종목 네. 보유 중이신 그리고 종목은 기아차를요 내가 한 3년 전부터 모아둔 게 한 지금 저희 단가가 48,000원이거든요. 48,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아니 그 한꺼번에 한 게 아니고 예, 3년 조금 전부터 조금씩. 2만 원대부터 조금씩 야. 이렇게 매수를 한 게 네. 48,000원이 재작년 가격이거든요. 네, 평균 근데 단가신데 예, 비중은요? 작년에 실적 발표할 때 여름까지 팔려고 그랬는데 여름에 못 팔았어요. 그래서 1년 예. 동안 그냥 물어뒀다가 요번에 실적 발표할 때 팔려고 그랬는데 K9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네. 5월달 한 달 더 지켜보려고 하다가 지금 네. 떨어져갖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네. 걱정돼가지고요. 기아차에 대해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수익 나시는 분들은 공부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48,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고 비중 여쭤볼게요. 비중 궁금하네요. 한 일단 수익 70% 돼요. 제일 70% 많죠. 비중으로 수익 많이 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한 네. 년. 네,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현대 네. 모비스와 기아차 두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현대 모비스는 한 25% 비중으로 담고 계시고요. 기아차를 한 70% 정도로, 75% 정도로 담고 계시는데 현대 위아 모비스는 갖고 조금 있고요. 손실이시고 기아차가 네, 네, 그 기아차가 기아차를 수익 매도 중이시고요. 시점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좀 지금 자동차가 조금 지지부진한데 언제쯤 파는 게 가장 잘 파는 건지 좀 오래 들고 가셨다는 거를 감안해서 상담 드리겠습니다.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니까요. 같이 대화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향이 저 경상도 아래쪽 아니시죠? 서울인데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게 꼭 저희 동네 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서울이 말을 천천히 해서. 말이 상당히 빠른데 제가 평상시에 말을 빠르다는 소리 듣는데 아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아마 그렇게 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렇게 상담하시는데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죠? 급한 건 아닌데, 이제 작년에도요, 목표가를 예. 10만 원이라고 방송에서 하도 그래서 한 예. 9만 원 정도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9만 원이 안 가고 계속 여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봄 되면 또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올 봄까지 기다렸거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매도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예. K9이 나온다고 그래갖고 조금 더 보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증권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 K9 나오면 5월달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 한 목표가는 10만 원이지만 한 9만 원 정도 매도하시라고 또 그 증권사 직원이 그러길래 그냥 놔뒀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또 예. 어떻게 실적 발표하려면 또 한 3개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기아차 K9 런칭쇼 한번 가보셨어요? 예, TV로 봤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안 가보셨죠? 가진 않았죠. 그렇죠. 그 K9이 일단 네. 기대감이 많은 건 맞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그게 가보셔가지고 직접 차를 보는 것만큼 제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차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객관적 시각으로 내가 봤을 때 내가 이 차가 좋아 보이면은 다른 사람도 그 차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이 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차가 잘 팔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라든지 직원들이 하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거기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보기엔 가보진 않은 것 같아요. 론치쇼를 가보진 않고 어느 애들 리포트라든지 아마 그 회사에서 주는 리포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뭐 그건 어차피 지나간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은 자, K9 뭐 어차피 론칭을 했어요. 이제 나올 거고 그리고 기아차가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왔고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잖아요. 1조 1,000억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그래서 기아차가 앞으로 실적이 더 나올까요? 아니면은 안 나올까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네. 그 K9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지난달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그게 다 재료가 소멸돼갖고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기아차가 빠지는 게 K9 그것 때문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죠.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게, 잘 보세요. 만약에 말씀대로 어떤 자동차주의 어떤 실적 때문에 올라갔다면은 현대차, 기아차만 올라갈 게 아니라 현대모비스, 만도, 그리고 현대위아가 올라갔죠. 그리고 여타, 평화전공, 성화하이텍, SL, 그리고 뭐 한일유아 이게 다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현대 기아차밖에 안 올라갔죠. 이거는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 좋게 봐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 2009년, 2010년대 차화장만 갔죠. 그것처럼 지금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실적 잘 나오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만 산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조금은 소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기아차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아차 팔고 다른 거 살 만한 종목 있습니까? 있으세요? 혹시 살려고 생각하는 종목 있으세요? 아니 근데 내가 다른 것도 많이 샀는데 막 손해를 많이 봤어요. 코스닥도 사고 그냥 막 그랬었는데 손해를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근데 믿을 거라면 그거밖에 없더라고 자동차밖에. 그러니까 그래갖고 다 기아차를 정리하고 그것만 갖고 있는데. 기아차를 팔고 예, 사시고 싶은 종목이란지 혹시 있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없죠. 삼성전자나 삼성전자는 너무 올라서 못 사고 SDI를 지난번에도 살까 하다가 못 샀는데 그거를 좀 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아차를 제가 보기엔 70% 비중 많긴 하지만은 이게 48,000에 사셔가지고 70% 정도 비중이고 이게 지금 이제 8만 원 정도 가격까지 와가지고 굳이 요 종목이 뭐 나중에 매수가까지 빠질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단 굳이 팔고 싶다면은 만약에 본인이 그 기아차 비중 뭐 절반을 팔든 20%를 팔든 다른 살 종목이 있으실 것 같으면은 지금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없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팔아가지고 그 기아차처럼 이렇게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무조건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더 팔았고 수익 실현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려고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팔고 싶으시면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삼성 SDI인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본인이 사고 싶은 가격대에 왔을 때 그때 차라리 팔아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보여도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엔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9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올해 안에? 그거는 차라리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단 요 종목이 잠시만 시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되나? 이게 5월 시장이 지금 안 좋잖아요. 지금 1954포인트잖아요. 그럼 이 시장이 지금 좋은데 빠지는데 여기 시장이 돌아서 줄 때 요게 8만 원 이상 8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더 못 가주면 그때 가서는 조금 매도를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모비스는 어떻게 할까요? 모비스? 모비스요? 예. 모비스는 일단은 그 최근에 이것도 사셨는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근데 못 갔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만 샀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올릴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28만 원까지는 한번 손절 라인을 받쳐놓고 네. 요거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시죠. 그때 가가지고 갖고 이렇게 28만 원을 지켜주면서 갖고 계시다가 아까 네. 기아차처럼 요게 네. 다른 종목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 예. 그러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렇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아, 예. 지금 굳이 시장이 빠지는데 현대모비스 기아차 팔아가지고 다른 종목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돌아설 때 내 종목들이 못 가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두 종목 보유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상담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 충분하신가요? 예. 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문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모직을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한 분은 3832번님, 제일모직 10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또 한 분은 8274번님이신데 매수가가 99,800원이고 비중이 50%, 수익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매수는 3월에 했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라고 두 분이 제일모직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그 제일모직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국민주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수준인데 네.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일모직이 작년 말부터 저 삼성전자 막 이렇게 올라갈 때부터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AM OLED가 어떻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그 가장 큰 수혜주다. 수혜주는 맞죠. 수혜주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이 거기서 발생을 해야 이게 말 그대로 그 수주가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거기서 매출이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지도 않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기대감만으로만 말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그 제일모직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여기가 2009년도서부터 EPS 기준으로 해서 5,500원, 그리고 2010년도에 5,500원, 그다음 5,000원, 작년에 5,800원 정도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것은 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매출이 그러니까 커질 만한 그런 요소는 없는데 거기서 말 그대로 여기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려면 지금 기대하고 있는 AM OLED에서 매출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마 3분기 정도부터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물론 일부는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실적이 받침이 될 만한 거는 3분기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2분기 말까지는 조금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어느 정도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특이한 거는 뭐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게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접시형 패턴이라고 하는 것들 아마 네. 차트 모험 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접시형으로 이렇게 올라서 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추세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어느 정도 등락폭은 있겠지만 우상의 추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한 94,000원 정도 선에서는 지지를 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겠어요. 거기에 지지 못하고 물론 일시적으로 이탈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갈 때는 유지하고 갈 때는 3분기 돼서는 실적 개선세와 함께 올라갈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교롭게도 그 이전의 기간들이 한 7만 원, 8만 원대에서 매수를 해놨고 그거를 한 10만 원 넘어가면서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매수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패턴 자체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패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급 상황을 보면서 수급에 의해서 패턴이 만들어지는가를 보면 되는데 지금은 그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이 무너진다는 거는 말 그대로 수급 변화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94,000원 선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3분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좀 지루하더라도 버티시고 단기적 목표가로 한다면 역시나 패턴을 만들어가는 10만 2천원 선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7646번님, 매수 가격은 81,500원, 비중이 20%.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매수하신 지 좀 얼마 안 되신 네, 예. 종목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종목 얘기 먼저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저희도 아쉬운 게 많은 분들을 좀 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저희도 아쉽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게 조금 그 종목을 보다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나한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매수할 경우가 분명히 생기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종목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의 어떤 생각과 틀릴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전문가한테 맹목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많은 전문가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의견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의견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한번 좀 드리면서 종목 상담을 항상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자, 이 회사 그 전형적인 내수주죠. 신세계 백화점 내에 어떤 백화점 내에서 어떤 명품 어떤 유통을 좀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기사라기보다는 좀 리포트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제목이 백화점 꺾인 성장세 IMF 이후 최악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리포트를 맹목적으로 볼 이유는 없지만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4월 한 달간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기존 성장률 대비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고, 현대백화점이 1.5% 성장했고, 신세계백화점이 1.2% 증가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백화점과 어떤 마트 매출 같은 경우에 달리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그 마트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서민의 물가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물가에 상당히 연동이 되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이상의 어떤 고급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부유층이라 해야 될까요? 여기 어떤 매출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잘 안 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세가 지금 이제 꺾였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죠. 자, 요 내용을 보시면서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백화점 성장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내에서,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명품의 어떤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신세계 명품 어떤 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렇다면은 백화점 매출이 꺾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층의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명품의 소비도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주가가 실적이 정체돼 있고, 마찬가지로 주가도 현재 정체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의뢰를 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부터 보시면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개인들이 사면 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만 사죠. 기관도 현재 파란불이 더 많죠. 더 많이 팔죠. 그리고 외국인도 더 많이 팔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딜레마인 것 같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파는데 기관이 산다고 해서 절대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꼬여있고,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화점에 대한 어떤 업황도 현재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손절하시는 쪽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또 마지막에 차이나그레이트 한국가스공사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요, 내일 화요일 1시에 다시 한번 또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성규 팀장, 정태근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증시 좀 첫 출발, 월요일 한 주의 첫 출발이 조금 부진한데요. 그래도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도 꼼꼼하게,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